상극설이에요. 원래 한자를 적어 드려야 되는데 서로 상생, 그죠? 우리 픽스로 해가지고 이거는 극이에요, 극. 자, 텍스트를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이 상생상극설을 표현해놨냐면, 상생설은 좋은 것이다, 상극설은 나쁘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모든 책에. 근데 요것은 잘못된 거예요. 저희 동현이가 요즘 막 이제 4살이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한테 막 배워요, 국문이라고. 그러면서 틀리면 선생님이 이러더라고요. 삐. 자, 좋은 것 하면 삐, 나쁜 것 하면 삐가 되는 거예요. 이 상극설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앞전에 우리가 뭐를 배웠죠? 음량을 배웠어요. 음량이란 것은 생명이 살 수 있는 가장 기본 2가지 단위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음량이란 것은 반대 동작이죠. 그죠? 반대 동작이 서로 완충작용을 해줘야 살아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극이란 것은 반대의 기운을 극한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말이잖아요. 쉽게 풀이하자면. 즉, 이걸 표현하는 게 뭐냐면, 또 이제 요 목, 화, 토, 금, 수 이래가지고, 목은 반대 개념이 뭐겠습니까? 한 번도 책을 안 보셨나 봐.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고, 수는 화를 극하고, 이제 다 아실 건데, 이 정도 나오면. 어떻게 이렇게 별표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극을 한다라고, 이걸 나쁘다라고 표현해 놨어요. 그런데 이 말은 잘못된 거예요. 음량을 가져야 운동성이 생기고, 즉,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 그러면 반대의 동작을 가졌을 때라야지만이 운동성이 발생하고 유용, 쓸모가 있어져요. 즉, 이 말은 쓸모 있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즉, 요거를 우리가 풀이할 때는 보통 제어한다, 조절한다, 컨트롤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자, 다들 차는 한 번씩 타보셨죠? 물론 베스트 드라이브도 계실 거고, 그죠? 또 면허증 뒷면에 보니까 소주 한 병 딱 그려져가지고 음주 면허 가능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쨌든 자동차는 다 타고 다니 보셨죠? 자동차를 움직이는 기본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차에는 엔진이 있죠. 그죠? 자동차 엔진만 보더라도, 자, 원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뭐를 집어넣어요? 연료를 집어넣죠. 연료를 집어넣으면서 여기에서 무엇을 얻어요? 폭발. 즉, 불이 팡 터지는 폭발력을 얻죠. 즉, 여기에서는 폭발인데 화의 동작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불의 폭발력. 근데 이 바깥에 물질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죠? 즉, 금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대의 성질이 있어야 얘가 운동성이 발생하는 거예요. 운동성을. 예를 들어서 연료를 안 넣으면 얘가 갑니까? 가만히 서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불을 잡아주는 금이 없다면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죠? 뭔가 반대의 동작, 반대의 기운이 섞여야지만 운동성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운동성. 그러면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 사행정의 구조를 의해서 크랭크를 돌려가면 어떻게 간다고 하거든요.
거기까지 모르셔도 되지만 어쨌든 폭발에 의해서 이 뭔가 붙들어 잡는 기운이 있으니까 즉 운동성이 아래 위로 발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즉 아래 위로 발생을 한다는 말은 이게 또 직진성이기 때문에 목 운동이거든요. 그리고 연료는 것은 실제로 또 물이잖아요. 액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목화토금수가 다 있다니까요. 그래야지 삶의 연속성, 즉 살아있는 움직임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그죠? 자, 사람이 살아갑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돈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일단은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돈이. 그죠? 요즘은 옛날에는 여성분들이 사회 참여가 적었을 때는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요즘은 남편도 필요 없이 오직 캐시. 그러죠. 왜 남편이 집에 와서 세끼 다 달라면은 삼식이 놈. 그 다음 두 끼 먹으면 두식이. 한 끼 먹으면 일식님. 거의 그리고 한 끼도 안 먹는다. 그죠? 거의 신적 존재로 받들어주죠. 단 조건은 돈을 잘 갖다 줄 때.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은 없어서는 안 돼요. 돈. 그 다음에 이 돈을 내가 돈이 없다면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장을 나가게 되겠죠. 직장에 나가서 머리를 굽히고 그죠? 부장님이 막 뭐라 하면 네네네네네 아유 들어오라 하면서 또 어쩔 수 없이 또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짝짓는 관계는 그거의 관계예요, 실제로 보면. 즉 목의 입장에서 재물이 되는 것은 실제로는 토의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돼야지만 짝지어서 뭔가 운동성이 발생하고 생산적이게 되고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 개념이 아니라면 직장이라도 가야 그죠? 삶을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쪽에 오시면 격용을 배우신 분들이 뭐 용신이 어떻고 희신이 어떻고 기신이 어떻고 한신이 어떻고 휴신이 어떻고 막 얘기를 해요. 저희는 그런 거 모릅니다. 우리는요 용신이요 뭐냐면은요 재물하고요 직장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게 반대의 성질로서 짝을 이루어주니까 짝. 자, 음양운동은 살아있다 짝이다. 뭔가 반대의 성질을 취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건 절대 나쁘다가 아니죠. 좋은 것이요 이렇게 삐 나쁘다 하면 삐 하시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셔도 이미 상생상극 다 배우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상생상극 요게 이제 목극토 이거는 설명이 좀 길어지거든요. 5분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상극할 차례 상극. 상생하는데 1시간이 흘렀네요. 자, 이제 목화, 토, 금, 수가 이렇게는 나아간다 해서 생이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별표 형식으로 된 건 극이다. 근데 나쁘다고 책을 표현하는 책들은 정말 나쁘다. 이거는 컨트롤한다, 제어한다, 조절한다. 그래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움직임을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력만 배워도 여기까지는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도대체 목극토는 무엇이며 화극금은 무엇이며 토극수는 또 무엇이며 이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개념. 무조건 극한다니까 책에는 또 이 책들이 잘못된 게 뭐냐면 일본 번역서가 많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원소로 그냥 바로 풀이를 해놓은 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역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눈을 감기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는 알았죠? 이것은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더라. 어려운 거 안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목이 토를 극한다고 했는데 요거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보통 책에는 그 나무가 그죠? 흙을 갖다가 막 그것도 맞긴 맞아요. 자, 맨 처음에 지구에는 중력작용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게 막는 작용이 있다라는 거 설명 기억나십니까? 네네네. 자, 그러면 요게 바로 토의 작용이고 또 양과 음을 이렇게 중매해주는 양운동과 음운동을 중매해주는 작용이 토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즉, 더 이상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상태가 토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순수 지구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목이라는 게 우리가 뭐로 배웠습니까? 새싹이 돋아난다. 그죠? 뭔가 찍고 올라가는 작용이잖아요. 토라는 것은 고만 있어라 하는 건데 목이라는 작용은 찍고 그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그죠?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새싹이 찍고 올라가잖아요. 아닙니까? 네. 흙으로 생각하세요. 그냥 쉽게 하시게. 흙이 있는데 씨앗에서 새싹이 찍고 올라가는 작용, 즉 가만히 있지 못하고 튀어 올라가는 작용, 즉 봄의 작용이 강해지니까 요걸 보고서 목극토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토극수는 뭘까요? 토극수는 예? 뚝을 막는다 하셔도 돼요. 예, 뚝으로 막는다. 자, 근데 요 토라는 게 지구에서 제가 아까 그랬죠? 여름을 지나온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열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수라는 것은 뭐예요? 겨울이잖아요. 겨울에는 웅크리잖아요. 수그리고. 그죠? 뭔가 모이려 하는 성질이 수의 성질인데, 자, 우리가 냄비에 물을 넣어놓고 딱콩을 닫아놓은 다음에 하룻밤 지나서 딱콩을 열어보면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물방울이 맺혀 있어요. 이건 웬 조화일까요? 선생님들이 한 방울 한 방울 끌어올려 주셨습니까? 즉, 더운 여름의 기운은, 즉, 이 무더운 여름의 기운은 밑으로 내려가려는 애들을 끌어올린다라는 거예요. 즉, 뭉쳐지려고 하는 기운을 들어 올려버리는 기운이에요. 자, 물을 끓입니다, 냄비에. 김이 납니까, 안 납니까? 예. 원래 물성은 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걔의 운동성은 뭐가 됐어요? 화의 운동성으로 위로 올라가 버리죠. 그런 식으로 위로 들려 올라가 버린 게 수라는 놈이 자기 고유의 성질, 뭉치려는 성질을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는 수를 극한다라고 한 거예요. 자, 요것도 하나의 운동성이에요. 즉, 물이라는 그 자체로의 그 원소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꾸 움직이게 만들어버리죠. 토라는 놈이. 그죠? 목이라는 놈은 토하는 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려는 놈을 찍고 올라가면서 운동성을 만들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극이라는 것은 운동성을 만드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가 화를 극한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질문을 하니까 정말 힘드신가 보네. 원래는 자연현상에 아주 춥잖아요. 그러면 불이 잘 안 붙어요. 한겨울에는. 지금 저희는 부산이라서 따뜻한 곳에 사셔서 겨울철에도 라이터 켜시면 탁 일발장전이 되는데, 저 위쪽으로 가시면 저 시베리아나 이런 쪽 가시잖아요. 그 겨울에 라이터 불을 안 켜집니다. 그걸 실내로 둔다면, 자, 우리 겨울에 난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추우니까 하죠. 예? 그럼 불을 데폈죠. 그 불이 대문을 열고 나가면 계속 따뜻합니까? 춥습니까?
그죠? 이는 추운 겨울의 기운이 엉겨 있으니까 더운 여름의 기운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여름의 기운은 꽃을 활짝 이렇게 펴게 만드는 기운인데, 겨울에는 꽃이 핍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국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가 금을 극하는 거는요. 책에는 그래 나와 있죠. 쇳덩어리를 불로 달구면 녹는다. 참, 이걸 믿어야, 물론 녹지요. 그런데 이 가을의 기운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가을에는 열매와 굵고 단단하게 하여서 열매가 맺어지죠. 열매가 맺어지는데 여름은 어떻게 해요? 펼쳐지려는 운동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굳고 경강해지려는 기운이 펼쳐져 버리면 금의 운동이 안 되잖아요. 자, 여름에는 꽃만 피지 열매가 맺힙니까? 열매가 안 맺히죠. 그 이치하고 같은 거예요. 굳고 단단하고 결실하려는 기운을 이렇게 여름의 기운으로 펼쳐버린다는 거예요. 펼쳐버린다. 이게 정확한 자연에서 화극금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매미 한 번 왔었어요. 매미.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따뜻한 기운이 살 오니까 열매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따뜻해지니까 열매가 제대로 안 맺혀져가지고 과일값이 굉장히 비싸졌던 적이 있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여름의 기운이 오니까 단단하게 건강해지려는 기운이 어떻게 되더라? 펼쳐져 버리게 되더라. 그 다음에 금극목. 이거는 어떤 작용일까요? 도끼로 그냥 막 나무를 막 쌓여. 자, 이걸 우리가 온도로 생각하면 봄바람의 온도와 가을바람의 온도는 비슷해요. 아닙니까? 봄에도 시원시원, 가을에도 시원시원. 그런데 가을 바람은 잎을 어떻게 해요? 마르게 하고, 봄은 잎을 솟아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에 와서는 잎을 떨어뜨리는 작용이 강하지 새로이 솟아나 오르려는 기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극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콩쥐 이제 그 뭡니까 출발 사주명리에 나옵니다. 책에 콩쥐 연맥이는 방법이 있다. 봄에는 콩쥐 보고 저 밤을 따오라 하고, 그죠? 가을에는 저 봄나물이 먹고 싶다고.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까? 안 이루어진다라는 겁니까? 안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극의 모양새지만 운동성을 갖게 하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 극이라는 게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은 모르셔도 되는 내용입니다. 극은 좋은 것이요, 운동성을 갖게 하는 것이요.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저는 강의해야 되니까 알아야 되는 거고. 아, 그런 게 있더라. 그냥 반대의 기운이 오니까 뭔가 이제 운동성을 갖게 만들더라.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나중에 뒤에 가서는 상생상극법이 그 부검파처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 말인 즉슨 뭐냐면, 분명히 이 목을 극하는 게 뭐예요? 이제 배우셨으니까 아실 거잖아요. 금이 날 극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여자예요. 예를 들어서 자식을 낳았다. 자식은 여자한테 식상이라고 나중에 가면 배워요. 즉 다음 계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걸로 오니까 어떻게 하더라? 남편을 그냥 막,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시면서 그냥 처음에 결혼했으면 그렇게 나한테 다정다감하게 물 이러면 바로 떠주고 리모컨 이러면 바로 오고 그랬던 여자가 애를 놓고 나니까 갑자기 돌변해서, 그죠?
내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바뀌는 뭐 그런 개념도 있거든요. 나중에 오행의 상생상극을 계속 많이 하다 보면 뭐가 많은 것도 실제로는 상극도 다 좋은 게 아니라 상생도 다 좋은 게 아니라 상생이 오히려 극의 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극의 효과가. 그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배우시게 될 겁니다만 오행도 하려면 후진장 많아요. 근데 여기서 오늘 알아야 될 거 정리. 오행의 상생은 순하게 나아간다, 돌아간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더라. 요거는 잊어버릴 거 없죠? 대신에 뭐 하나 빠지면 동그란 바퀴가 안 되고 털퍼덕거리는 바퀴가 되더라. 기억나십니까? 예. 그러니까 팔자에 뭐 하나 빠지면 어떻게 되겠다? 잘 가다가 굴고, 잘 가다가 굴고, 약간의 연속성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있겠다. 자, 요거 하나 키포인트. 두 번째, 상극. 극은 책에는 나쁘다 나와 있는데, 그는 정말 나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상극은 좋은 것이다. 그죠? 컨트롤한다, 제어한다, 조절한다. 거기에서 운동성이 발생한다.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상생상극은 되신 거예요. 더 나가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만 입력.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거 교재는 나누더라고요. 교재를 한 번도 안 봤다, 그죠? 뭔 저 사람은 책도 안 보고 가르치나. 거기에 대한 의미들이 음양과 오행이 있습니다. 자, 오행의 상생상극설은 이제 나아가는 표시, 이거는 별 표시 하시면 돼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오행에 관한 또 겁나게 많은 표들이 나옵니다. 와, 선생님 뭐 배운 것도 없는데 이걸 벌써 다 외워야 됩니까? 이러시는데, 자,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그대로 유추가 됩니다.